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자, 2회차 홍보에서는 해당 타입을 3D로 현관을 제작을 하고 실제 중문을 시공했을 때 어떠한 중문이 설치가 가능하고 또는 설치했을 때 어떠한 단점과 참고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93B 타입에 대한 평면도입니다. 지금 현재 현관은 이쪽 부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현관에서 진입을 한 이후에 꺾여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위에 현관 중문이 설치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위치를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요 공간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게 현재에서로서는 가장 정확한 위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문 같은 경우는 여다지와 미석이 형태의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다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부분에 설치가 이제 될 거고요. 그리고 요걸 조금 더 이동한 다음에 미석의 경우 대표적인 중문이 이제 원슬라이딩이죠.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요렇게 시공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을 설치하게 될 때 어떠한 참고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조건부 때문에 원슬라이딩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3B 타입의 평면도를 3D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만들어 놓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93B 타입의 현관의 모습입니다. 현관에서 꺾여 들어오면 신발장을 지나서 대리석 디딤돌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작은 방 그리고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지금 실제 93B 타입의 현관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딤돌을 지나서 바로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다지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이쪽에 있거나 또 이쪽에 있을 때에 대한 간섭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문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어떤 요건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방향에서 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있는데 디딤돌의 폭은 30cm 한 40cm 정도가 돼서 상당히 좀 넓은 편이긴 합니다. 지금 다시 다른 방향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선 저는 중문을 설치하는 위치 부분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93B 타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구조에서는 디딤돌 끝단에 설치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제로 분리선 있는 쪽에 이쪽 부위에 설치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이 작은 방과에 대한 간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이 디딤돌 끝단에다가 시공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조의 모습을 실제로 한번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고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끝단에 시공했을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이 스위치에 걸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여드려 보면 끝단에 이제 시공을 했을 때 이 스위치가 살짝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제가 실측을 해본 결과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시공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 현재 93B 타입의 현관의 넓이는 약 1m 14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1m 14cm 정도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평균치 정도의 현관 넓이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는 거의 1m 20 안쪽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1m 14cm 정도가 측량으로 제가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조금 고객님들의 선택의 폭이 조금은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닫이는 이 여는 회전 반경에 의해서 이쪽 작은 방과 이 팬트리 부분에 간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중문. 하지만 이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조금은 있지만 충분히 참고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중문과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중문을 3D 공간에 놓아 봤을 때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제한적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문다수에는 폴드 스윙 도어라는 중문이 있습니다. 아마 1회차 홍보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큰 문과 작은 문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두 문이 접히면서 열리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혀서 열리면 이렇게 하단부에 레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청소라든지 관리가 용이한 중문이기도 하고요. 전체 현관의 폭에 이 중문이 설치되어 있을 때 약 85%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좁은 현관의 공간에 개폐율이 상당히 높다. 라는 장점이 있는 중문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심플함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움이 좀 있는 중문이기도 합니다. 우선 자, 요 상태로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신발장을 지나서 이게 설치가 되고요. 저는 이렇게 신발장 쪽 옆, 그러니까 팬트리 쪽 이쪽 옆에 공간에 디딤돌 끝단부에 설치하는 걸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개폐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잡이 방향을 선택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안내는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장 짧은 동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방향이 손잡이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로 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열어서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손잡이가 여기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렇게 열어젖히면 이 방과 간섭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실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열려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열어졌었을 때 지금 현재 실제 사이즈가 조금은 차등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했을 때에 대해서 차이를 좀 보게 되면 약간 살짝 한 요 정도의 간섭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대마다 약간의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게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일부 조금 몇 센치 정도 튀어나올 수 있는 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런 접히는 폴드 스윙도어 같은 경우는 이 회전 반경이 가장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섭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폴드 스윙도어는 기본적으로 반자동형 오픈과 클로징이 반자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은 강제적으로 이제 전체 오픈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반고정 상태가 이제 유지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관 중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공간 안에서 외부에서 거실로 어떤 지속적인 반복적인 행위를 진행을 할 때 횟수마다 계속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 다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반고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열어젖혔을 때에 대해서 이런 돌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인 사용하는 이 회전 반경에서는 간섭이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 폴드 스윙도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이 지금 현재 93B 타입에서는. 그래서 이 아래 하단에 보면 레일도 없어요. 레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뭐 먼지라든지 청소를 진행을 할 때 현관 밖으로 배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간편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폴드 스윙도어가 설치된 여러 가지 현관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리뷰를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93B 타입하고 동일한
타입에 설치된 모습을 한번 제가 다시 좀 더 추가로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동일한 구조의 타 아파트 이제 모습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면은 바로 이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구조 같은 경우는 디딤돌과 이쪽 방과의 어느 정도 간격이 조금 더 있습니다. 간격이 좀 더 있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디딤돌과 제로 분리선 이 공간에 여기를 위치해서 시공을 드렸거든요. 실제 이 공간에서 다시 한번 열게 되면 어느 정도 간섭이 되느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정도 보이시나요? 이 정도가 살짝 간섭이 되는데, 잠시만요. 좀 더 추가적으로 잘 보이는 사진이 있나? 네. 요 사진이 좀 더 잘 보이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요 정도 간섭이 발생합니다. 전체 열어놨을 때에 대한 간섭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같은 경우는 거의 간섭이 안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체를 열어놓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간섭은 충분히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돌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가 지금 현재 폴트 신도 같은 경우 93B 타입에는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간섭 부분도 뭐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폴트 스윙도어는 여러 가지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전체 이 문틀의 컬러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고요. 유리를 고정하는 이 쫄대 또는 몰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쫄대도 변경 가능합니다. 쫄대, 몰딩의 컬러는 화이트, 블랙, 골드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문을 열고 닫는 데 사용하는 손잡이 또한 역시 이 쫄대와 동일하게 골드, 블랙,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세요. 자, 유리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선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유리의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이런 브론즈 유리입니다. 살짝 약간 브라운 컬러가 가미된 이런 브론즈 유리를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좀 더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동일한 브론즈 유리에 불투명 처리, 사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틴 처리가 된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모르세로 유리. 보여지는 이 유리가 가장 트렌디하기도 하고요.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유리 중에 하나예요. 사진상으로는 조금 큰 느낌을 받으실 수 없을 것 같은데 박람회장에서 실제 이 도어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 상당한 리듬감과 답답함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소비자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유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불투명 처리이지만 미스트라는 약간 미세한 패턴들이 있는 유리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좀 더 안전한 유리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유리에 철망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의 장력을 좀 높이는 이런 기능을 하는 이 망임 유리가 조금 더 안전한 유리라고 좀 보여드리고요. 망임 유리 같은 경우는 기존 유리보다 조금 한 10만 원 정도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관 중문 같은 경우는 큰 충격이 가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5mm 유리만으로도 충분히 강도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강화 유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강화 처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화 처리 같은 기본적으로 3만 원의 추가 옵션이 있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강화 처리를 기본 옵션으로 좀 두는 이유는 기존에 이제 5mm 두께의 그리고 현관 중문에 사용되는 크기를 계산을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깨질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15년을 진행하면서 현관 중문이 깨어져서 AS가 들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유리는 자쿠아 유리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드레스룸에 상당히 많이 사용됐던 좀 예전 스타일의 유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 컬러. 아주 미세하게 그레이 컬러가 있고요. 일반적인 투명 유리. 이 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여기에 설명을 드렸던 이 화이트 컬러
지금 보이는 이 화면상에서는 화이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컬러는 아니고요. 약간 코튼 화이트라고 해서 화이트보다 조금 더 아이보리 컬러가 들어가 있는 믹스되어 있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100% 화이트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바래는 컬러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권장드린 컬러는 100% 화이트가 아니라 조금 더 톤 다운이 된 코튼 화이트 계열의 컬러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때가 그러니까 찌든 때라든지 묵은 때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그 정도의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이트 밝은 컬러에는 이 투명 유리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화사하거나 또는 깔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투명 유리도 상당히 많이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트는 모르세로보다는 조금 더 잔 물결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약간 모르세로 유리가 좀 너무 두껍다, 좀 둔탁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세밀하고 조밀한 패턴으로 플루트 유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망임 유리 같은 경우도 불투명 유리가 있습니다. 불투명 처리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런 그레이 유리와 브론즈 유리를 비교했을 때는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조금은 실제 느낌과 좀 다르긴 하는데 그레이 톤은 약간 채도가 전혀 없습니다. 살짝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레이 톤이 살짝 들어가 있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의 유리의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겁니다. 화이트 컬러의 이게 투명 유리입니다. 이 투명 유리를 선택을 하면 좀 밋밋하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취향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어떤 선택 초이스 부분이 정답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맞게 또는 내 집의 컨셉에 맞는 기본 컬러나 유리를 조합을 해서 시공을 받으시는 그 중문의 형태가 가장 정답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어떠한 중문을 선택했을 때 이런 느낌이다라는 객관적인 이제 데이터만 조금 제공해드리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이 이제 저희 역할이거든요. 자, 이런 느낌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드로 포인트를 주실 수도 있고요. 화이트를 했을 때는 아주 그냥 일체감이 느낌이 나는 아주 단조로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포인트를 골드가 아닌 이제 블랙으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개방했을 때는 이 정도의 85%의 개방감을 가져올 수 있고요. 자, 모르세로 유리입니다. 그리고 코튼 화이트 컬러고 손잡이는 골드로 했는데 밑에 아래 하단부를 막았습니다. 이제 명칭은 고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시를 하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래 하단에 고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중문이 전체적으로 무게 밸런스가 아래로 이렇게 향하기 때문에 상당한 안정감을 제공을 합니다. 상당히 좀 더 안정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고요. 또는 맞은편 작은 방에서의 구조는 아니지만 지금 거실과 지금 현관이 이제 일직선상에 이제 놓여 있기 때문에 신발이 보입니다. 신발이 보이는 구조여서 시선에서 어떤 신발의 어떤 정돈된 느낌이 좀 정돈되지 않을 때에는 좀 시선을 차단하고 싶다. 이런 좀 생각이 큰 고객님께서는 이 아래 하단을 막는 게 좀 더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93 비타입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현관이 일직선 상에 이제 놓여 있기 때문에 타인이 들어왔을 때 바로 노출되는 게 싫으셔가지고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많이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고객님들도 많이 있겠지만 구조상 그런 타입에는 이렇게 불투명을 많이 선택하시는 소비자분도 많이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두 가지 선택에 대한 디자인의 차이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상당히 이 부분은 개방감이 좀 있습니다. 답답함이 조금 덜하고요. 여기는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조금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바라보면은 조금 안정감이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개를 바라봤을 때는 조금 이쪽 부분이 좀 더 개방감이 있는 시원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르세로가 상당히 리듬감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밋밋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리고 손잡이와 골드 컬러를 일체로 쫄대 몰딩을 유리 몰딩을 손잡이와 일체 일원화 시켜가지고 좀 더 우리가 일명 깔맞춤이라고 하죠.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설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는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유채색 컬러로도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자, 이렇게 접혔을 때 이런 느낌, 이 정도의 디딤돌로부터 좌우 약 한 30cm 정도씩이 도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상당히 작은 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현관의 넓이가 1m 거의 한 15cm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브라운 계열, 우드 계열의 느낌도 상당히 좀 따뜻한 느낌이 좀 많이 나고요. 이렇게 블루 계열, 스카이 계열도 좀 컬러가 좀 존재하고요. 자, 이렇게 전체 화이트에 이 컬러는 이제 뭐 투명 유리에서 블랙 손잡이를 선택을 하고 이 유리의 몰딩은 또 화이트. 그래서 깔끔하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가져오면서도 블랙의 손잡이에 포인트를 주는 이런 느낌으로 가져왔고요. 자, 여기 이 컬러는 샴페인 골드입니다. 샴페인 골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손잡이처럼 골드가 아니에요. 상당히 은은한 골드 계열, 옐로우 계열로 보면 되는데요. 상당히 고급스럽고 은은한 느낌이 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컬러이기도 합니다. 이 아래 하단을 맞고요. 그 다음에 모르세로 유리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유리 몰딩은 골드, 그 손잡이도 골드 컬러. 이렇게 해서 약간 일체형. 전체적으로 약간 옐로우, 골드 계열로 일원화시켰던 하나의 모든 게 일체화된 느낌이 나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리도 다양하게 분할할 수 있는 디자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를 분할하게 되면은 이 가공비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폴드 스윙도는 이런 정도의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유리와 그리고 기존 하부 옵션, 뭐 손잡이 다양한 뭐 컬러 종류를 통해서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은 어두운 컬러를 선택을 하시게 되는 이제 소비자분도 많이 있으세요. 이제 그거는 안에 내부에 뭐 식탁이나 아니면 커튼이나 아니면 뭐 거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 가구와 컬러 밸런스를 이제 맞추시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현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조금은 답답한 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밝은 계열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컬러 밸런스나 분위기를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는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선택하시는 추이 그리고 제가 시공하고 현관의 사진을 바라봤을 때 가장 밝은 계열들이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1, 2년이 지나도 트렌드를 타지 않는 유행을 타지 않는 컬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컬러를 선택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반영을 하셔가지고 나만의 예쁜 현관의 모습을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문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93B 타입의 구조에서는 사실 원슬라이딩이 설치가 가능은 하지만 사실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레일이 이 바닥에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됩니다. 우선 일단 이런 식으로 바닥에 설치가 이제 돼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 지금 제가 이 주문을 원슬라이딩 여기 한번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선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치라든지 통창 또는 이제 유리의 분할에 의한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지만 우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공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런 식으로 제가 배열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안 맞으니까 바닥까지 정확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내려왔네요. 레일이 위에 떠야 되는데 네, 이 정도. 자, 레일이 타일 위에 놓여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신발을 벗는 곳이다 보니까 이 레일 안쪽으로 좀 모래나 먼지가 좀 많이 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소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함을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진공 청소기나
이런 청소 도구를 통해서 제거가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권장을 좀 드리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들이 이 창고 문이 이 상단부 레일에 걸립니다. 제가 좀 키워 볼게요. 요거를 요 정도까지 이제 높여도 지금 아마 보이실 건데요. 자, 이 도어가 걸립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잘라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됩니다. 사실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새로 설치가 된 어떤 집기가 되었던 어떤 구조물 자체를 훼손하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제가 권장되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재단을 해서 할 수는 있겠으나 상당히 시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까다로움이 있고 그다음에 시공 마감이 좀 약하기 때문에 93B 타입은 원슬라이딩 설치를 권장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바닥에 레일이 걸려서 좀 이렇게 청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상부 레일이 창고문 도어하고 겹침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절단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제 절단하게 되면서 깔끔한 마감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감히 반영을 해서 설치하기에는 조금 더 불편함이라든지 뭐 깨끗한 마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들 좀 비추천 드리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비대칭 여닫이 도어에 대해서 한번 설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비대칭 여닫이의 구조는 큰 문과 작은 문 이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큰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문을 열 수 있고요. 작은 문도 동일하게 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락을 걸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를 개방을 해서 큰 물건이 들어올 때는 이 작은 문도 이 락 장치를 풀고 전체 개방을 해서 큰 물건이 들어오고 나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고요. 이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심플한 이런 느낌의 기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유리를 분할하거나 또는 이렇게 아치를 옵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쁜 현관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와 반면에 좀 참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비대칭 여닫이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를 설치를 하였을 때 지금 현재 기본적인 손잡이의 방향 자체는 지금 제가 이렇게 놓았는데, 자, 이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뻐요. 기본적으로 예쁜 이제 도구긴 한데, 자, 이렇게 거실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상당히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상당히 예뻐요. 젠 스타일이기도 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상당히 예쁩니다. 예쁘지만 이 도어, 큰 문의 도어가 약 4분의 1이거든요. 이 전체 넓이 4분의 1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이 회전 반경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회전 반경이 이 방, 그리고 이 여기 팬트리 도어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하지만 이제 문제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밀고 들어가면 이 비대칭 여닫이도 자동으로 다시 클로징 닫히기 때문에 사실 간섭이란 부분들은 크게 전체 우리가 열어놨을 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 간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떠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냐면 이 신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딤돌 끝선에 있기 때문에 이 도의 회전 반경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여기에 놓인 신발들이 좀 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급적이면 문을 안쪽으로 열어야 된다는 거죠. 집 안쪽으로 열고 들어가야, 또는 나올 때도 열고 나와야 이 신발의 걸림을 최소화할 수 이제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디딤돌의 높이가 6cm거든요. 대부분 신발은 6cm보다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열었을 때 신발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열어 놓았을 때에 대한 모습을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우선 손잡이 방향은 이쪽으로 열어도 되지만 또 반대로 네, 이런 식으로 짧게 들어와서 짧게 동선을 이렇게 여는 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안내 드리는 방향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이쪽 작은 방의 사용자와 약간의 간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잡이 방향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들어왔을 때 가장 가까이에 놓여지는 게 맞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살짝 보시기만 해도 여기서 이만큼 튀어나가는 게 상당히 많이 나가죠. 즉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 도의 이제 넓이고요. 이 도가 이 끝에서부터 회전하는 반경이 상당히 넓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우리가 신발장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바깥쪽으로 이제 열어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끝에 설치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실제로 바라봤을 때, 자, 이 정도까지, 자, 이 정도의 회전 반경을 가져오거든요. 자, 회전 반경이 약 한 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회전 반경이.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들어오면 신발은 최소 한 이 정도 위치에는 아마 이렇게 좀 벗어 놓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무조건 걸리는 거죠. 뭐 겨울에 부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하고 등서나 목이 있는 신발들은 더더욱더 당연히 걸리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 뭐 1, 2인, 3인 가족만 하더라도 벌써 신발이 슬리퍼 그리고 운동화만 해도 개수가 상당히 많죠. 뭐 당연히 이제 이쪽 안쪽으로나 이쪽으로 이제 놓여지겠지만 우리가 신발을 가장 가까운 곳에 벗고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미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죠. 또는 이제 이 방이 아니라 이제 이쪽 팬트리 쪽으로. 팬트리는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시점이 그닥 빈도수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잡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팬트리 쪽으로 넣게 되면 이쪽 방에서 나오는 사용자와의 어떤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적으로 고객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들어가는 편의성을 가장 우선할 때는 손잡이는 이제 이쪽 공간에 앞쪽에 있는 게 좋고요. 또 하지만 이 사용자의 어떤 간섭 부분은 그래도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 이쪽 문 앞쪽으로 있는 거를 가장 이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는 정말 예쁘지만 이런 어떤 간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발에 걸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만 조금만 참고해 주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이 이제 나지만 비대칭 여닫이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아치 부분을 선택 옵션을 하게 되면 정말 예쁜 도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설치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현관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 93 비타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실에서 현관이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타인이 들어와 버리면은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집안이 노출 이제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마중을 나가서 이 공간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크게 이제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불투명을 하셔도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뭐 집안 내부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뭐 되는 충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쪽에서 들어오는 이 공간이 이제 넓기 때문에. 그래서 아치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모습의 느낌이 좀 난다라는 거 이렇게 위 아래 다 아치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까지 아치를 하게 되면 이 신발의 이제 부분들 보여지는 부분들 좀 차단할 수 있고요. 또는 이쪽 부분을 이 아래 부분을 모르쇠로 유리 불투명 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아래 하단을 막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의 이 위치에 시공하는 걸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실제 타 아파트에 시공된 여러 가지 옵션 선택 그리고 컬러들에 대한 제품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이 아치 옵션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 아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아치, 그리고 이 아래 유리를 이제 나누는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아치만 주는 옵션, 그리고 약간 코너에 라운드를 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 또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치 같은 경우는 요거 지금 앞에 보여지는 경우의 수로 선택하실 수가 이제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3D로 설치했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래는 불투명 유리, 그리고 위에는 아치 형태로 가고요. 손잡이는 이제 이렇게 기역자 모양과 또는 라운딩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런 식의 라운딩으로 손잡이를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하단을 나눴을 때는 이렇게 모르쇠로 유리를 했을 때 조금 더 리듬감이 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 여기 초반에 드렸지만 코너 라운딩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줄 수도 있고 위아래 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래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대칭 여닫이도 레일이 없는 중문이기 때문에 청소에 대한 상당히 용이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치를 하지 않았지만 유리의 분할을 주면서 좀 더 디자인틱함을 좀 주기도 하고요. 일반 투명 유리, 이 투명 유리에 불투명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계열은 이게 투명 유리가 상당히 좀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브론즈 유리를 선택하는 순간,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거와 이거 보시게 되면 살짝 그 브라운 계열의 채도가 상당히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약간 컬러풀함이 딱 바라봤을 때 시각적으로 이렇게 임팩이 좀 옵니다. 그래서 브론즈 유리도 상당히 많이 선택을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위아래 아치를 두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 그리고 유리는 모르쇠로 유리입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이렇게 뒤에 끝자가 아니라 이렇게 라운딩 손잡으로 지금 선택을 하신 이제 부분인데요. 이 두 제품이 동일 제품입니다. 비대칭 여닫이. 하지만 옵션으로 또는 유리의 선택으로 이렇게 다른 느낌을 연출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어떤 디자인틱한 공간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좀 받는 게 이 비대칭 여닫이 아치 옵션인 것 같습니다. 원슬라이딩도 사실 이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 비대칭 여닫이만의 매력이 바로 이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도 제가 단점에 말씀드렸지만 그 단점은 분명히 참고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고 선택하셔서 조금 불편하심을 느끼는 것보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참고하셔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때는 그게 불편함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문의 어떤 단점들을 제가 미리 서두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의 중문의 여러 가지 설치 사례와 설치 옵션, 선택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비대칭 여닫이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문은 저희 문다소의 리버서블이라는 도어입니다. 자, 리버서블이라는 도어인데요.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요거를 영상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앞에 보이는 영상은 리버서블 도어의 시연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전체 화이트 컬러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고객님은 그리고 투명 유리를 선택을 하셨고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닫히는 원 도어의 회전형 형태입니다. 상당히 심플하죠? 앞에 보여준 측면이. 그리고 전체 넓이 95%가 열리는 게 됩니다. 좁은 공간에 전체적인 개방감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도어입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는 상당히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중문이고요. 지금 93 B 타입 같은 경우는 약 2m 14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리버서블 도어를 선택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버서블 도어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일이 없습니다. 하단부에 레일이 없기 때문에 청소하는 부분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는 지금 93B 타입하고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게 들어오자마자 그리고 옆에 이렇게 이제 그런 문도 있는데 이런 간섭 부분도 이런 식으로 약간의 한 5에서 10cm 정도의 간섭은 있지만 이 정도 부분이 크게 사용자분의 간섭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체 열어놓고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는 이 정도의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하시다는 거고요. 이거와 동일한 이제 폴드 스윙 도어. 폴드 스윙 도어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같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떤 느낌이 있는지. 자, 리버서블 도어와 다르게 폴드 스윙 도어는 한번 접히는 이제 구조입니다. 이제 레일이 없죠. 그리고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는 클로징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단부에 레일이 없고
밀어도 되고 잡아다도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고 우리가 열 만큼 열어야 되는 게 아니라 툭 이렇게 밀고 나가면 자동으로 닫히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짐을 양손에 두 개의 짐을 잡고 들어오게 될 때 대부분 일반적인 도어 같은 경우는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려놓고 삼연동 같은 경우죠. 삼연동과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문을 연 다음에 들어가서 다시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리버서블 그리고 폴드 스윙 도어 그리고 비대칭 여닫이는 반자동 시스템입니다. 클로징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밀고 들어가도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리버서블과 비대칭은 약간 회전 방향이 조금 넓다라는 거. 하지만 폴드 스윙 도어는 한번 접히기 때문에 간섭 부위와 돌출 부분이 상당히 적다. 라는 부분이고요. 한번 접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감에 대한 힘이 상당히 좀 적게 듭니다. 리버서블과 비대칭보다는 약 한 절반의 힘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 부분이 사실 박람회장에서 체험할 때는 크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뭐 1년, 2년, 10년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 느낌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박람회장에서 한번 체험을 해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느낌은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아직은 뭐 이런 영상이나 그림상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끝나신 고객님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고객님들께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 분석도 해보셔야 되고 실제 체험도 해보셔야 될 텐데 박람회장에서 저희 음다수에서는 여러 가지 샘플들을 준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체험해 보시고 상담해 보시고 다른 타 아파트의 동일한 구조에 설치된 사례들을 보시게 되면 고민을 순식간에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일단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영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손잡이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쪽에 손잡이가 있어야 바로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렇게 심플하게 딱 깔끔하게 이 정도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리버서블이 설치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통창으로 설치되고 도 하나의 회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상당히 심플하고요. 지금 여기 현관이 1m 14c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넓이에서는 리버서블 도어도 상당히 선택의 폭이 넓은 중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도어를 한번 열려 있는 모습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에 손잡이를 두고 이쪽을 열면 자, 이 정도의 이제 간섭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도는 상당히 큰 부분이 아니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하단부에 레일이 없기 때문에 청소하실 때 상당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게 밀어도 되고 잡아 다녀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짐을 들고 있을 때 손쉽게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실로 진입할 수 있는 편리한 도어라고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개방되는 모습은 이 정도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전체 95%이기 때문에 방화문에서 들어올 수 있는 큰 도어들은 대부분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인 거죠. 실제 그러면 리버서블 도어가 설치된 타 아파트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의 설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컬러는 여러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이제 화이트 골드 블랙 컬러고요. 유리 선택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유리의 테두리 또 화이트 블랙 골드 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투명 유리입니다. 그리고 컬러는 코튼 화이트 컬러입니다. 자, 열었을 때 이렇게 95% 개방된 모습이에요. 이 정도면 좁은 현관에서 충분한 부피 있는 짐들이 드나듦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개방감을 이제 주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팍팍 바뀝니다. 확확 바뀌는데요. 이 컬러는 이제 약간 브라운 계열이긴 한데요. 지금 이렇게 아래 하단부를 막았습니다. 막고 이렇게 모르쇠로 유리를 주고요. 그리고 손잡이는 이제 골드 컬러로서 이렇게 막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구조입니다. 동일한 들어와서 꺾여서 바로 이제 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손잡이를 이쪽으로 두고 이렇게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선택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전체 유리는 이제 그레이 컬러 유리고요. 아래 하단부를 맞고 손잡이와 유리 몰딩은 동일하게 골드 컬러로 이제 선택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신발장 부분들과 거의 이제 동일하게 맞춘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 개방을 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개방이 되기 때문에 개방감은 진짜 우수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모르세로 유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리듬감이 너무 우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지만 물투명 처리를 한 구조인 상태. 그러니까 93B 타입 같은 경우 이제 거실에서 일직선 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불투명 처리를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동일한 구조거든요. 이런 식으로 현관에서 일직선 상이 되게 불투명 처리를 하게 되면 타인이 들어왔을 때 우선 시선이 차단되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단이 되고 거실의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는 보호가 되기 때문에 불투명 처리 유리, 모르세로 유리를 선택하셔도 전혀 무방하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는 이제 브론즈 유리입니다. 자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서 현관과 거실이 일직선상이 돼 전체 이렇게 확 오픈되죠. 근데 집이기 때문에 전혀 뭐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약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직선상에 타인이 들어왔을 때 노출되는 거를 조금은 꺼려하는 이제 고객님들도 조금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참고사항으로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신다는 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제 93B 타입 같은 경우는 그런 타입에 해당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가장 특장점이 심플하다. 그리고 가장 최강의 개방률을 보인다. 95% 정도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설치된 사례를 보시는 것처럼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한 중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리버서블 도어 설명을 좀 마쳐드리고요. 다음 마지막 이제 삼연동 도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연동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연동 중문은 아마 중문에 관심 있는 고객님들 모든 분들이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중문의 초창기 디자인이 바로 구동 방식이 삼연동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구동 방식은 우리가 뭐 샷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창에서도 보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도어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중문이 있지만 중문의 기능은 방풍, 방한, 방진, 방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이 높은 기능성이 우수한 게 바로 삼연동 중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관이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1m 30, 1m 50까지도 되는 현관들이 즐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냉난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로 반출되는 열 에너지와 그리고 냉방의 에너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현관의 개구부가 1m 20 이하로 막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현관은 1m 5cm 까지 되는 현관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뭐 구조물을 설치하게 됐을 때 개방감이 적다라고 하면은 드나듦에 있어서는 사실 큰 문제는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뭐 짐을 들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좀 부피가 있는 거를 들어갈 때는 걸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불편함들이 각각 시시때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삼연동 부분들보다는 이제 폴드 스윙도어나 뭐 여닫이나 원슬라이딩을 좀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93B 타입 같은 경우는 1m 14, 5c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분의 2만 열리는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바라봤을 때는 전체 열리는 정도의 넓이가 한 60cm 정도 됩니다. 좀 작은 공간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삼연동 같은 경우는 이 도어 3개를 탈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피가 있는 제품이 들어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만약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은 중문을 상당히 넓게 삼연동을 크게 제작을 해서 열리는 이 넓이를 상당히 확보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옆에 이제 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서
삼연동 같은 경우는 좁은 계구부 전체 열었을 때 좀 좁다라는 거, 이 부분만 참고사항을 가지시고 선택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열리는 방향은 이제 이 방향이 맞습니다. 들어오셔서 바로 손잡이가 이쪽에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열고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손잡이 방향이 맞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93 B타입에 대한 현관 분석 영상을 모두 좀 진행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설명드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중간중간 좀 미비하고, 그리고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이 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시청 이후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상세 컨텐츠 내에 있는 저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문자나 카톡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당 페이지 내에 질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밤낮 상관없이 늦은 시간에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순간 최대한 성심성의껏 상담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다소는 고객님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그리고 안전한 입주를 위해서 박람회에서부터 입주하시는 입주가 마감되는 그때까지 최선의 친절함과 세심한 안내로 안전 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장에서 뵙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부스에 많은 방문과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